네, 안녕하십니까. 재승 교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랩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제로 센서를 이용해서 DAQ에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DAQ를 통해서 데이터 액퀴지션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그래프에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9주차에서 이제 다룰 내용들을 좀 이제 봐야겠는데요. 자, 9주차에서는 이제 그 잠시 쉬었던 이제 센서의 기초에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뭐 정보통신 회로 부분을 좀 복습을 했었잖아요. 뭐 직렬회로, 병렬회로, 뭐 직렬과 병렬이 이제 섞여 있는 회로, 그런 회로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회로에서 우리가 센서에는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을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트스톤 브릿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하 효과에 의한 그 저항값, 그 저항값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그런 개념들이 이제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센서들을 쓸 때 센서에 무엇을 우리가 이제 그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센서 기술 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센서를 말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 그 용어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센서를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런 센서들을 이제 잘 다루려면은 그 센서의 이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안 다음에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8장 마이 DAQ라는 걸 소개하게 되는데 이 교재에서는 마이 DAQ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실습 뭐 스튜던트 에디션으로 이제 보통 나오는 건데 이게 마이 DAQ가 이거 말고 이제 컴팩트 DAQ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디에이큐는 학생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컴팩트 디에이큐는 비즈니스용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그 프로페셔널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컴팩트 디에이큐를 다룰 때 우리가 이 데이터 액기지션이 어떻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서 기술에 들어가서 이제 용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여러 센서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부터 보면 자이로스코프도 있고요. 그다음 피에조 밴드, 그다음에 요런 게 이제 그 적외선 그 거리 측정을 하는 인프라레드 레인징 센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CDS가 이제 그 조도를 측정하는 데 쓰는 거죠.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익숙할 것 같아요. 작년에 1학년 때 우리가 아두이노 시간에 요 센서를 가지고서 조도를 측정하는데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 사용을 했던 기억이 아마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셀러로메타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가속도 센서고요. 이 모양은 아마 좀 보셨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래서 소나 센서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거리 측정하는데 보통 쓰죠.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에 그 후진할 때, 자동차 후진할 때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데 이런 그 초음파 센서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센서 하면은 이 GPS가 또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서 지도 위에 여러분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뭐 또는 그 어떤 그 대상물의 위치 그런 거를 이제 알아내는데 그 GPS 센서라는 거 쓰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주 진짜 그 잘 알고 있는 센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카메라. 요 그 카메라 안에 보면은 그 센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센서에 맺힌 상을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센서들이 있는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또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적어도 한 5가지 이상의 정도의 센서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삼성의 갤럭시 S20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안에 센서가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봤죠. 그랬더니 가속도 센서, 기압 센서, 지문 센서, 자이로 센서, 벌써 4개네요. 그 다음에 지자기 센서 5개, 호울 센서, RGB 광 센서, 근접 센서, 8개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많은 이제 센서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폰 봤더니 이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아이폰 SE인데요. 터치 아이디 지문 센서 들어가 있고 기압계, 자이로, 그리고 이제 가속도계, 근접 센서, 주변광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지금 GPS가 빠진 것 같네요. 네. 등등의 이제 여러 이제 아마 이제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 벌써 이제 6가지인데요. 그 아이폰 같은 SE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벌써 5개 이상의 센서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센서들이 이제 그 적용이 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이제 그 Io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 인터넷으로 모든 기기들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이 정보통신을 전공한 우리들한테는 이 IoT의 이 센서가 새롭게 그 중요한 것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래밍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그 센서까지도 이해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거를 요구를 하니까 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시대가 이런 그 IoT 시대에서 많은 센서들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센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센서의 그 사양들을 어떻게 이제 그 파악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센서를 얘기할 때 보통 트랜스듀서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듀서는 다른 말로 센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센서는 트랜스듀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 트랜스듀서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자, 1차적인 그 에너지 형태를 이러한 그 1차 에너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그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 뭐 기계적인 거라든가 열적인 거라든가 뭐 전자기적인 거라든가 과학적인 거 그런 어떤 화학물질, 뭐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맡는다거나 특정한 어떤 가스 같은 것들을 유출이 됐는지 그런 파악하는 데에도 이제 그런 센서들을 쓰는데 그런 거를 그 기초전기 전자 쪽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거죠. 트랜스 뭔가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거를 변환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와 프로듀서를 같이 합한 합성어겠죠. 자, 그래서 그 센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자극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를 측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는 장치. 그래서 트랜스듀서들이 사실은 센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센서라는 거를 전기전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트랜스듀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센서는 리얼월드 실제의 세계에서 어떤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그널 신호로 이제 바꿔서 시스템 안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센서에 대한 그 시스템을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왼편 이제 리얼월드가 있습니다. 실제의 세계. 그리고 이 실세계에서 온도라든가 또는 빛의 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누르는 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세계에 이제 있는데 이거를 다 인풋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풋을 받으면은 센서는 즉 트랜스듀서는 이거를 전기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에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때 이제 이 어떤 트랜스듀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날로그 형태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변환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그 트랜스듀서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들이고요. 이거를 획득을 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주는 소자를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화를 하면은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디지털 신호를 또 우리는 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기에는 이 한 학기에 너무 벅찬 내용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센서가 컴퓨터에 연결될 때 그 중간에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 시스템인 겁니다. 그 DAQ가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신호를 컴퓨터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컨버팅을 해주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시그널 컨디셔닝 신호를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세싱에 적절한 신호로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킷이 이제 이 DAQ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센서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면 센서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센서 터미널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서 터미널로지 이거는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서 9주차 학습 자료에 이제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서에 어떤 용어들이 있냐 이렇게 봤더니 이 컨텐츠를 보니까 센시티비티 감도, 레인지 레인지, 그다음에 프레시전 정밀성, 그다음에 레졸루션 요거는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어큐러시는 정확성, 그다음에 이제 offset은 편의, 리니어리티 선형성, 히스테리시스 이력, 리스판스 타임 응답 시간, 다이나믹 리니어리티는 동적 선형성.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요. 보통 센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면은 센서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처음 접했다. 그러면
센서를 가지고 보통 하는 얘기들이 야 이거 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감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감도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얼마만큼 예민하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그 감도를 이제 제가 번역한 말을 한번 보면은 센서의 입출력 특성 곡선의 이 기울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직선에 대한 그래프들이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센서의 응답. 요 x축과 그다음에 y축. x축의 값은 인풋이라고 볼 수 있고요. y축은 이제 그 아웃풋 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y축에는 그 프로세싱하는 함수 fx가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올 때 이제 출력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건 이런 직선 형태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형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커브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비선형적인 면들이 이제 생긴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아이디얼 커브라는 건 이렇게 이제 그 직선 형태이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와 y의 비가 일정하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 감도에 있어서 이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프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도 이제 시프트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감도라는 거는 입력 신호 변화에 대한 출력 신호의 변환 비율.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선 형태를 이제 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감도의 이 압력계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보통 이제 이 압력 센서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목에 이제 차는 밴드에 에어를 막 넣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 뛰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혈액을 펌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혈액이 이제 나갈 때 감싸고 있는 밴드의 압력이 이제 느껴지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혈압이 얼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디지털 계기판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혈압 센서의 감도의 이거 전격이 10 밀리볼트 퍼 볼트 퍼 밀리미터 HG라고 이제 써져 있으면 HG는 이거 수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력을 보통 측정할 때 수온을 가지고 이제 압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의미는 뭐냐면은 전압 1볼트인 조건에 요 가운데 요겁니다. 1볼트인 조건에서 1mm Hg 압력을 1mm Hg 압력을 가하면 그때 발생하는 출력 전압이 10mV이다. 10mV면은 1볼트의 몇 분의 1 정도가 되냐? 밀리볼트라는 거는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mV면은 10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sensitivity error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감도 에러가 다른 말로는 이제 감도 편차, sensitivity devi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설명을 한번 보시면 감도는 측정 대상량이 변화했을 때 센서의 출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명시치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0mV per volt millimeter Hg인 거를 지금 7.8mV per volt per millimeter Hg가 이제 실제로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이제 혈압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9.5mm로 이렇게 이제 실측을 했던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냐, 바로 이제 그 편차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요게 지금 그 이상적인 건데, 그 센시티비티 에러가 나면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0에서 입력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출력값도 크게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범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이 인풋단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실세계에 존재하는 신호가 충분히 우리가 입력어를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입력단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런 적절한 그런 센서를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측정 범위라는 거가 이제 보면은 출력이 포화 세츄레이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 최소의 입력의 그 차이죠. 그걸 가지고 이 측정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의료용 혈압계 같은 경우가 50에서 450mm Hg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동적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그 측정된 출력 신호, 아웃풋입니다. 그 아웃풋 신호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로, 그러니까 맥스 값에서 미니멈 값을 뺀 요게 바로 이제 다이나믹 그 레인지의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라는 걸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정밀도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측정의 재현성이 나타나느냐, 똑같이 이제 반복되느냐. 그래서 여기 측정의 리프로듀서빌리티, 즉 재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게 정밀도인데, 어떠한 동일한 계측 대상에 대해 측정을 계속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치를 보여준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리얼월드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 값이 어느 정도 산포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사격을 했겠죠. 사격했을 때 이제 우리 0점 조준을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관역을 조준해서 쐈는데 이 탄환이 그러니까 그 관역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긴 하더라도 총알을 3발을 쐈는데 3발이 모여 있다. 이거는 그러면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정밀도는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를 몰려 있지 않고 퍼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밀도가 이제 없는 그런 사격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산포를 보이는데 그게 몰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몰려 있으면은 정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역의 이제 중심에 정확히 이제 모여 있다. 그러면은 정밀도도 좋고 그다음에 정확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은 일단은 정밀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주위로 몰려 있는 그런 산포를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있는 거니까 우리가 0점 조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옵셋 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도를 이제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런 센서를 가지고 어떤 값을 측정을 할 때 먼저 정밀한지 보고, 그 다음에 정확도는 뭐 회로적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분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센서의 그 잡음이 있습니다. 그 잡음에 의해서 그 어떤 물리량이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입력 변화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값까지 받아들이는데 잡음이 그거하고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잡음인지 그 신호인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음이 그만큼 잘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센서에서 분해능을 결정하려면은 잡음을 아주 잘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할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잡음 변화량에 의해서 결국은 해상도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해상도가 점점 굉장히 높다.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잡음을 이 분해능, 레졸루션의 범위보다 훨씬 작게 그 잡음이 이제 간섭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야만이 높은 분해능의 그 센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이 분해능은 절대값으로 표현하거나 전체 측정 범위에 대한 그 레이트 비율로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큐러시 정확성이 나왔죠. 정확성은 아까 이제 말했듯이 0점에 이제 그 표적의 중앙에 잘 몰리면은 그거는 이제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퍼져 있지 않고 한 곳에 잘 몰려 있으면 그건 정밀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정밀함이 확보가 되면은 정확도를 담보하는 얻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편이 옵셋이라는 걸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아이디어란 커브입니다. 여기 아이디어란 커브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요만큼 그러니까 이동해 있는 곡선이나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 곡선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온도가 높을 때 맥시멈 템퍼러처에서는 그 음각 곡선이 이렇게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아주 추운 곳에 갔더니 음각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대신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선형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측정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낮은 온도에서 측정을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감안해서 값을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입력이 없을 때 관측되는 센서의 출력 혹은 센서의 출력이 0이 나오길 기대하는 입력이 주어질 때 발생하는 출력 신호가 이제 옵셋이다. 그래서 편의량이 일정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천천히 변하는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 온도에 따라 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천천히 변해 이런 걸 보통 드리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옵셋이 뭐에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체중계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체중계가 지금 여러분이 몸무게를 다루려고 딱 올라가는 요거 보니까
그 체중계에 가리키는 눈금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뭐 한 100, 0.5kg 정도, 500g 정도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몸무게를 달았을 때, 그 여러분 몸무게에서 그 이만큼 시프트되어 있는 값을 빼면 여러분의 몸무게가 나오죠. 그 시프트되어 있는 그 값이 바로 이 옵셋인 겁니다. 편의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 50kg가 나왔다. 그러면 500g 어떻게 빼주면 되죠. 그럼 49.5kg이 이제 그 몸무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옵셋을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0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편의돼 있으니까 그거를 돌려서 0점을 맞춰준다. 0에 딱 맞게 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이 센서에서는 옵셋이라는